바다 위에 떠있는 한 척의 배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과 새벽의 경계, 수평선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고 파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배의 옆구리를 두드립니다. 갑판 위에서는 어떤 이들은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먼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고, 배의 가장 아래 빛이 닿지 않는 선창에서는 쇠사슬에 묶인 채 누운 사람들이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위와 아래, 갑판과 선창, 자유인과 포로. 이 하나의 배 안에는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세 대륙의 운명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 배입니다. 이 배들이 수백, 수천 번 대서양을 건너며 세계의 지도를 다시 그려나갔습니다. 유럽이 대서양으로 눈을 돌리기 전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에는 그들만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해안과 내륙에서는 오랜 전통을 가진 왕국들이 상업과 농업, 철기 기술을 발전시키며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요루바, 아샨티, 콩고 등 여러 공동체들은 자신들만의 신앙과 예술, 언어를 지니고 있었고, 가족과 씨족을 중심으로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하라 사막 이남과 지중해 세계와의 교역을 통해 다른 문화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마야, 아즈텍, 잉카 같은 문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원주민 공동체가 자연과 긴밀하게 연결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옥수수와 감자, 카카오, 담배는 이 대륙에서 수천 년에 걸쳐 길러진 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이 대서양을 건너오기 시작하면서 이 오래된 세계들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유럽은 왜 바다를 향해 나아갔을까요? 15세기 이후 유럽 여러 나라는 오스만 제국이 장악한 육상, 무역로를 우회하기 위해 새로운 항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동시에 금과 향신료, 새로운 시장에 대한 욕망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욕망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먼저 바다로 밀어냈고, 곧이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까지 대서양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항구를 세우고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지역에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잇는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대서양의 삼각교역입니다. 삼각교역이라는 이름은 유럽의 항구에서 배가 출발해 아프리카 해안으로 내려간 뒤 그곳에서 사람들을 실어 아메리카로 건너가고, 다시 설탕과 커피, 면화, 담배 같은 상품을 가득 싣고 유럽으로 돌아오는 항로를 가리킵니다. 지도 위에 그려보면 대륙 사이에 삼각형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너무 단순합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수백만 명의 삶과 죽음, 눈물과 절규, 그리고 문화와 음악, 음식과 언어의 뒤섞임까지 모두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 서서 차례로 그 풍경을 바라보려 합니다. 먼저 유럽의 항구로 가보겠습니다. 리스본, 런던, 리버풀, 보르도 같은 항구 도시에서는 거대한 범선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배의 선주와 상인들은 항해를 떠나기 전 철저하게 계산했습니다. 배에 실을 직물, 금속 제품, 술, 무기, 각종 공산품들을 준비했고, 그 물건들은 아프리카 해안에서 사람들을 사들이기 위한 교환품이었습니다. 이 항구 도시들은 삼각교역이 가져다주는 이익으로 점점 더 번성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상인들의 저택, 은행, 보험회사, 조선소까지. 이 모든 것은 대서양 건너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말해주지 않은 채 눈부신부의 풍경만을 드러냈습니다. 배가 유럽을 떠나면 다음 목적지는 서아프리카의 해안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제국주의 이전부터 존재하던 여러 왕국과 공동체가 있었지만, 유럽 상인들의 등장은 그 지역의 권력 구조와 경제를 빠르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부 아프리카 지배층은 유럽에서 가져온 무기와 물품을 얻기 위해 이웃 부족이나 전쟁 포로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 전체가 한 목소리로 움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유럽과의 거래를 거부했고, 또 어떤 공동체는 그 인신 매매의 주요 협력자로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 내부에서도
갈등과 전쟁이 증가했습니다. 유럽은 직접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도 해안에서 이 같은 갈등을 이용해 사람들을 모아 배에 실을 수 있었습니다. 배에 실린 이 사람들은 한때 각자의 공동체에서 가족이자 친구였고 농부이자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서는 이름을 잃고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선창은 낮고 어두웠으며 바닥에는 숨 쉴 틈도 없이 사람들이 눌려 있었습니다. 쇠사슬은 그들의 다리와 손을 묶었고 수주에서 수개월에 이르는 항해 동안 질병과 굶주림, 폭력은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구간을 사람들은 나중에 중간 항로라고 불렀습니다. 아프리카 해안에서 출발한 배들이 아메리카로 향하는 이 항해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극단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존의 아메리카 땅을 밟은 사람들조차 가족과 고향, 언어와 이름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배가 드디어 아메리카의 카리브해 섬이나 브라질, 북아메리카 남부의 항구에 도착하면 배 안의 사람들은 경매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노동력으로 평가되었고 몸 상태와 근육, 나이를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이렇게 팔려간 사람들은 설탕, 담배, 면화 농장을 비롯한 플랜테이션에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은 해가 아니라 감독의 채찍으로 알려졌고 그들의 노동은 유럽의 설탕과 커피, 면화, 럼주로 바뀌어 배에 실렸습니다. 이 상품들은 유럽의 카페와 식탁, 옷장으로 들어가 새로운 유행과 생활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과 편안함 뒤에는 대서양 건너편에서 묵묵히 흘린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삼각형의 마지막 변을 따라 유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실려온 설탕과 커피, 초콜릿, 담배, 면화는 유럽의 문화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카페는 새로운 사교의 공간이 되었고 설탕이 들어간 디저트는 귀족뿐만 아니라 점차 더 많은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담배는 일상의 습관이 되었고 면직물 산업은 값싼 원면 덕분에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음악과 춤, 종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끌려간 사람들은 자신들의 리듬과 노래를 잃지 않았고 그것은 아메리카의 땅에서 새로운 형태로 피어났습니다. 흑인 연가와 블루스, 나중에는 재즈와 살사. 같은 음악은 모두 이 긴 여정 속에서 태어난 문화의 결실이었습니다. 문화는 억압 속에서도 서로 섞이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원주민 문화 역시 이 교류 속에서 깊은 상처와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삼각교역의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었지만 유럽인의 도착과 함께 시작된 식민화와 전염병, 토지 수탈로 인해 삶의 기반을 잃어갔습니다. 그들의 땅 위에 유럽인의 도시와 농장이 세워졌고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사람들과 함께 복잡한 사회 구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원주민 문화는 충돌과 차별, 억압 속에서 서로 얽히며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북미 남부 특유의 다층적인 사회를 만들어갔습니다. 피부색과 출신, 신분은 계급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고 그 차별의 기억은 오늘날까지도 사회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볼 때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명단을 정리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안에는 인간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문화와 공동체를 지키려 했던 눈물겨운 노력이 녹아 있습니다. 아메리카의 노예들은 밤마다 서로의 언어와 노래를 가르치며 정체성을 지키려 했고 새로운 땅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쳐 쓰고 섞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쿠두, 칸덤블레 같은 혼합 종교는 아프리카와 가톨릭, 원주민 신앙이 겹겹이 포개진 결과였습니다. 음식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조리법과 향신료, 원주민의 재료, 유럽의 빵과 기름이 섞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요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삼각교역은 수많은 폭력과 눈물 위에 서 있었지만 동시에 지금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오늘날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음악과 음식, 언어와 종교, 심지어 스포츠와 춤에 이르기까지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대서양을 오가던 배의 그림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역사를 모른 채 현재만 바라본다면 왜 어떤 지역에는 특정한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는지, 왜 어떤 사회는 피부색과 계급을 둘러싼 갈등을 여전히 안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두운 선창에 누워있던 사람들, 갑판 위에서 항해를 지휘하던 선장, 유럽의 항구에서 출항을 지켜보던 상인, 아프리카 해안에서 가족을 빼앗긴 이들, 아메리카의 경매장에서 누군가의 몸값을 계산하던 시선들. 이 모든 장면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거대한 연결 속에 있었습니다. 삼각교역이란 결국 인간과 인간, 대륙과 대륙 사이에 만들어진 거대한 관계망이었고, 그 관계는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부를 얻었고 누군가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한 층을 이룬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종종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미래를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잇는 삼각교류의 역사는 그러한 진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안에는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려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함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 곧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대서양의 파도가 여전히 해안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안에는 과거의 목소리도 함께 섞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 목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작은 시간 여행입니다.